안녕하세요, 카통형 조디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한번 중고차 품평회를 해보려고 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차를 팔고 또 기변을 하려고 막 이 차 저 차 막 보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컨텐츠로 준비한 게 이 중고차 품평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차 뭐 있으세요, 피디님? 그거야 당연히 중고차 1순위는 아반떼가 국룰 아닌가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반떼 같은 대중적인 차, 그 스테디셀러들은 각 세대별 모델도 다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피디님은 아반떼 CN7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지금은 K5로 바꾸긴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아반떼로 계약을 했었죠. 제가 볼 땐 이 디자인이 지금 현대가 만든 차 중에서는 뭐 거의 탑티어 같은데, 에디터님은 아반떼 CN7 중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차 자체는 좋죠. 디자인 예쁘고 지금 벌써 7세대인데 엄청나게 이게 다듬고 다듬어져가지고 내연기관 준중형 중에서는 진짜 최고 완성도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걸 중고차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아직 그 중고차로서의 가성비를 논한다거나 약간 중고차의 가치로서 품평을 한다거나 좀 그럴 단계의 차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 예쁘지만 중고는 한 5년만 더 기다려라, 뭐 이 정도? 제가 볼 땐 아반떼 중고차를 평가하려면 한 HD까지는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몇 세대 모델이에요? 아반떼 4세대 모델이죠. 이게 2006년부터 나와가지고 거의 2012년? 2013년? 뭐 이 정도까지 판매됐으니까 되게 장수한 모델이긴 한데, 사실 중고차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이 아반떼 HD는 저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고장 안 날까요? 근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이 아반떼 역대 모델 중에서도 아마 이 아반떼 HD가 내구성이 가장 좋을 거예요. 거의 뭐 좀비 엔진이라고 할 정도로 내구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차가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오죽했으면 아반떼 HD 타는 사람들이 슬슬 지겨워져가지고 이제 차 바꾸고 싶은데 차가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꾼다고 막.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반떼 HD는 못생겨서 바꾸고 싶지만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꾸는 차, 딱 이거 같아요, 진짜 정확히. 그럼 다음에 나온 MD는 어떨까요? 저는 MD 정도 디자인이면 지금도 충분히 탈만한 것 같거든요. 저도 피디님이랑 비슷한 뉘앙스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반떼 MD랑 HD는 서로 모든 면이 정반대인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D가 디자인 자체는 출시 당시에 굉장히 평이 좋았고 지금도 이제 중고차로서도 뭐 그렇게 옛날 차 느낌이 안 나서 되게 탈만한 차 같거든요, 저는. 근데 문제가 이때부터 달고 나온 그 GDI 직분사 엔진이 굉장히 결함도 많았고 차체 거동이나 운동 성능도 좀 개판이었어요. 피시테일 현상도 엄청 심하고 고속에서는 막 차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 때문에 가격 방어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되게 잘 되고 아직까지 그 수요도 엄청 많은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럼 아반떼 AD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AD는 디자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건 저도 공감. 제가 볼 땐 디자인은 이 아반떼 AD도 CN7이랑 같이 거의 절정을 찍은 모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아반떼 AD 중고차 한 줄 평은 한 10년, 그러니까 2033년까지 존나게 탈 수 있는 차.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삼각대가 저는 좀 삼각대 하면 이것도 할 말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대중의 취향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전 삼각형 헤드라이트도 그게 나름 나쁘지 않던. 아반떼만 너무 나와서 좀 지겨운데 이제 다른 차도 얘기 한번 해보시죠. 소나타 같은 중형차, SM6보다 못생겼고 말리부보다 느린 차. 제가 볼 땐 이 장단점을 반대로 바꾸면 좀 될 것 같거든요. 말리부보다 잘생겼고 SM6보다 승차감 좋은 차. 근데 지금 소나타 DN8이 너무 맥이 닮았다고 해서 너무 까여서 그렇지, 사실 제가 볼 땐 이전 세대 소나타 정도면 되게 좋은 차 같거든요. 피디님, 저도 그거 엄청 공감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 LF 소나타 정도면 딱히 모난 구석이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소나타가 LF로 오면서 기본기 같은 것들도 많이 좋아졌고 디자인도 뭐 엄청 잘생긴 차는 아닌데 좀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중고 시세도 뭐 키로수에 따라서 좀 범위가 넓긴 한데 1000만 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중고로 한 대 사서 뭐 5년 이상 굴리기에는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최고 가성비 소나타 중고는 그 NF 소나타 트랜스폼이긴 한데 에디터님 너무 썩차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근데 전 NF 소나타 트랜스폼이 진짜 되게 잘 만든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차량 내구성도 좋고 특히 LPG 모델은 연비도 너무 잘 나오고, 이게 잘 만든 차라는 걸 대변하는 게 그 영업용 택시 모델까지 포함하면 NF가 역대 소나타 중에서 가장 생산 기간이 길었던 그런 모델이거든요. 지금 NF 트랜스폼 정도면 중고가도 거의 뭐 한 200 언저리면 떡을 칠 것 같아. 저는 지하철에 콩나물 시루처럼 끼워서 출근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최강의 출퇴근용 중형 세단, 딱
딱 이 정도가 NF 소나타 트랜스폼을 설명하는 딱 좋은 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소나타가 이렇게 평가가 좋은 걸 보니까 K5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더 궁금한데요. 확실히 2000년대 이후에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차 디자이너로 들어오면서 만든 그 차 중에서도 이 K5가 디자인으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기아 하면 디자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오늘날까지 잘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K5는 정말 기념비적인 차인데, 저는 K5 중고로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가성비 자체는 1세대 후기형이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1세대 초기형은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나 소음 유입 같은 문제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후에 나온 2세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그렇게 1세대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다 보니까 1세대 후기형만 해도 생긴 건 여전히 좀 잘생겨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1세대 후기형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싼 거 살려면 1세대 후기형을 이렇게 보던가 아예, 아니면 2세대로 가도 뭐 지금 시대가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세단을 좀 봤으니까 이번에 SUV도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산타페는 어떠세요? 뭐 산타페야 현대 간판 SUV니까. 근데 중고로 보려면 산타페 TM보다는 한 세대 이전 모델, 그러니까 산타페 DM을 봐야 좀 뭔가 중고차를 보는 맛도 나고 가성비 측면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디터님, 제가 엔카 들어가서 한 줄평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족용 자동차로 최고, 하지만 쉐보레 캡티바 오너들이 무시함. 근데 캡티바 오너들이 왜 무시를 해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 뭐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건 그냥 현대기아차랑 쉐보레를 선택하는 사람들 간의 그 전형적인 레퍼토리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때 3세대 산타페가 막 물새고 막 누수 문제 때문에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막 수타페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캡티바가 현기차 대비 막 스티어링이 좀 더 묵직하고 뭐 고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뭐 다들 항상 하는 말이니까 이런 말들은. 근데 캡티바 전 이름만 들어본 것 같고 솔직히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캡티바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차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안 팔린 차라는 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매량이나 지금 중고차 거래되는 물량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은데, 3세대 산타페가 디자인도 무난하고 물새는 문제도 3세대 후기형으로 오면서 거의 다 잡은 데다가 상품성도 되게 좀 좋거든요. 대신 DM 초기형이랑 후기형인 더 프라임이 약간 시세 갭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약간 골라서 자신의 취향에 금전적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구매하기 좋은 패밀리카 느낌? 그럼 소렌토는 어떤가요? 중고차로 보기엔. 소렌토는 좀 구형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3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는 출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뭐 에어컨 키면 에바포레이터 가루 막 나온다 그러고, 엔진룸에 물 새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되게 짜잘짜잘한 부분에서 초기 품질 이슈가 있긴 했었어요. 이게 사실 산타페 DM보다 좀 더 뒤에 출시된 모델인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 차라리 디자인에서도 크게 옛날 차 느낌 안 나는 산타페 DM을 가거나, 아니면 진짜 가성비 따질 거면 2세대 소렌토가 중고차로 볼 때는 좀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럼 소형 SUV들은 어떤가요? 이거는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소형 SUV 시장은 뭐랄까, 그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카테고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들도 몇 년 안 됐어요. 뭐 셀토스,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이런 차들 다들 출시된 지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로 사기에는 아직까지 가격대가 약간씩 있는 느낌이라서 중고차로서 평가를 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사실. 먼저 그럼 코나를 중고차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전 그래도 코나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소형 SUV 중에서는 그래도 기본기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차량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경쟁 모델 대비해서 사이즈가 애매하긴 해. 근데 사실 사이즈도 애매한 놈이 가격까지 애매한데, 왜냐하면 코나는 출시 시기가 티볼리랑 트랙스보다 나중에 나와서 가격은 비쌀 대로 비싸졌는데, 또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 뭐 XM3보다는 훨씬 빨리 나와가지고 약간 구성이나 그 사이즈, 포지션이 진짜 어정쩡한 차, 이런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심지어 중고차 가격 방어도 잘 돼가지고 솔직히 중고차를 추천하기에는 저는 좀 아리까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기아 셀토스는요? 이건 뭐 판매량이 설명해주는 차 같은데, 셀토스는 객관적으로 뜯어봐도 사실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만 다 갖추고 있는 차거든요. 한국인이 선호하는 다운사이징 엔진에 뭐 시원시원한 출력, 뭐 실내 공간도 넓고 디자인도 잘 나왔고, 이러니까 소형 SUV 중에서도 가장 비싸도 잘 팔리는 거겠죠? 근데 역시 셀토스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차라서 중고차로 사기에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많이 비싼 느낌이 있어요. 그럼 뭐가 저렴할까요? 저렴한 걸로 따지자면 역시 쉐보레 트랙스가 있을 거고, 그거 빼놓을 수 없죠. 쌍용 티볼리. 티볼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처음 출시했을 때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했던 차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저도 여사친들한테 물어보면 다 SUV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티볼리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 예쁜 것도 솔직히 하루 이틀이지. 이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울고 먹으니까. 전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잘 가고 잘 돌고 잘 서야 된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티볼리는 그 3박자가 다 별로야. 그래서 티볼리가 초반에는 예쁜 디자인이랑 그 당시 쌍용차답지 않게 옵션 나름 되게 잘 구성해 놔가지고 많이 팔리긴 했는데 실제로 자동차 매체라던가 기자들한테는 엄청 까인 차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예쁜 디자인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 차를 많이 선택을 하긴 했죠. 근데 또 반대로 남성분들은 이런 주행 품질 때문에 마음이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하는 게 차라리 어정쩡한 SUV를 갈 바에야 기아 소울 부스터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울 부스터요? 소울 말하시는 건가요? 소울이랑 뭔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소울이 3세대 오면서 내연기관은 204마력짜리 그러니까 1.6L 가솔린 터보 엔진 달린 고성능 버전만 나왔거든요. 아니 소울이 204마력이나요? 네, 이게 스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i30 N9, 뭐 K3 GT랑 이제 알맹이는 거의 같은 차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리어 서스펜션만 토션빔으로 달고 나온 차고 아무래도 박스카 형태라서 공기역학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긴 해도 이게 여기에 워낙 들어간 파워트레인의 효율이나 그런 성능들이 좋다 보니까 제로백도 거의 7초대 찍고 뭐 그런 차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중고 시세가 약간 세긴 한데 제가 볼 땐 그래도 비슷한 체급이랑 엔진 달고 있는 소형 SUV들보다는 중고가 측면에서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게 이 소울 부스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중고차 품평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즐겁게 봐주셨다면 저희 카톡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톡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